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강릉에서 발생한 낙탄 사고. 그런데 미사일 추진체가 군부대 유류 저장 시설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부가 사고 은폐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국방위 간사인 김병지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오늘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어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장에 떨어진 게 아닙니까? 예, 골프장에는 탄도가 떨어졌고요. 예. 추진제는 거기로부터 400m 떨어져 있는 지점인 대형 유류시설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동영상에 하염이 크게 쏟았던 지역 있잖아요. 예. 추진제가 하염으로 변했던 지역이 대형 유류시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형 유류시설은 유류탱크가 다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 떨어져서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다면은 엄청난 위협이 됐겠죠. 그리고 네.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철조망 옆에는 예. 3, 40m 떨어져서는 정비대하고 정비대에 있는 차량들이 또 다수 있었고요. 예. 거기 조금만 옆에 추진제가 떨어졌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확률이 많았고 또 거기로부터 130m 이격된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 네. 병영 막사가 있었습니다. 막사가요? 그 당시 사고 날 당시 우리 병사들이 거기서 많은 인원이 자고 있었던 상황인데 큰일 날 너무나 뻔했네요. 아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국방부에서는 유류고 폭발 위험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기름 창고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폭발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그 유류 탱크는 보니까 전시에도 혹시 거기 포탄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흙으로 덮고 잔디를 입혔더라고요. 네. 만약 그 지역은 그런데 유류고와 유류고 사이에 유류 탱크 사이에 노출된 그 여러 유류 배관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유류차가 와서 유류를 탱크에 주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류 주입하는 배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불난 지역으로부터 하염이 있던 지역으로부터 10에서 20m 떨어져 있었어요. 예. 만약 거기 있었으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공개 유류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겨울에 쓰는 난방유 같은 경우는 유류 탱크가 지상에 있더라고요. 그 옆에 바로. 네. 그러면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거기서 또 한 20m 또 가까이는 폐 드럼통이 수백 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예. 기름을 넣고 폐 드럼통인데 그 안에는 아마 잔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잔류가 있으면 가스가 그 안에 차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 그 지역에 추진제가 떨어져서 하염이 났다면은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아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사일을요. 어디에서 쏘았는데 이 낙탄 사고는 어디에서 벌어진 겁니까? 방향이 다르거나 전혀 궤도가 맞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미사일은 바닥 거기가 비행단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변 가까이에서 동해상 한 170km를 향해 목표를 쐈는데 바닷가에서 동해로 쏘았는데 예, 이 한 발은 현무2는 후방으로 1.4km 떨어진 뒤로 간 거예요? 추진제가 떨어진 거죠.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아찔한 사고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쏜 에이테컴스 에이테컴스 미사일이 두 발 중 한 발은 네.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면서요. 예, 이 미사일이 가면은 추적을 하잖아요. 동해로 쏘게 되면은. 네. 근데 에이테컴스 우리는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목표 지역까지 간 게 추적이 됐고 한 발은 3분의 2까지는 사거리에 추적이 됐는데 거기서 신호를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탄이 목표 지점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바다에 추락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기 대장님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솔직히 저 목표물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 옆으로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쏘았는데 뒤로 갔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쏘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우리 군 미사일 이거 좀 대응 능력 타격 능력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할 때는 미사일을 타격하면 끝까지 북한 미사일 쏘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예. 어디서 발사하고 어디 떨어졌는지. 우리 이런 미사일을 실험할 때도 우리의 이지스함을 띄워서 그걸 끝까지 궤적을 추적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춘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이 제대로 된 추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현무2는 사실 이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번에 오발이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ADD나 이런 데서는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미사일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못 찾는 겁니까? 그건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동해 바다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떨어졌는지 목표까지 갔는지 그것이 추적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지스함을 그것은 지금 공군 레이더에서 그렇게 관측한 것이고요. 예. 공군 레이더에서는 관측이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떨 때는. 예. 그러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서는 탄도탄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아주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끝까지 추적을 해야 이것이 명중이 됐는지 분석도 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 떨어지면은 또 네네. 민간 선박에 위협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미사일 이런 쏘는데. 시스템을 못 갖추고 네.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네.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네. 밤 11시에 현무2 사고가 났는데도 2시간 후에 에이텍하면서 사격을 또 한 거거든요. 예. 이런 대응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 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재배치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것은 미국이 동의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술핵의 무기 투발 수단이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이런 이해 부족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몰라서요? 예, 30년 전 9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전술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예. 당시만 해도 투발 수단이 미사일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라든가 뭐 하포라든가 이런 수단을 쓴 건데 지금은 미사일이 발전됐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으로 쓴다면 감이든 본토든 비행기에서든 잠수함에서든 뭐 군함에서든 다 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배치 주장하지 말고 네. 미국과의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죠. 또 만약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은 네.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비핵화를 시킬 명분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주변국도 핵무장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예. 것들은 주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사드 하나만 들어도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의 길을 걷는데도 대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네. 요구를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장에서 들어오랍니다. 네. 네. 고생해 주십시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